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오피스텔을 더 잘 고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이제 임차를 많이 주다 보면은 대부분이 20대, 30대 미혼 여성 직장인인 경우가 많아요. 또는 학생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성 임차인이 많은 이유는 남자들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요. 다가구, 빌라, 심지어 반지하에도 잘 살아요. 근데 여자들은 치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가지 그 주거의 선택 옵션들이 있지만 오피스텔을 고르는 이유는 치안 때문에 오피스텔을 고르는 겁니다. 신림동 강간 미수범 사건 보셨나요? 술 취한 여성을 30대 남자가 뒤쫓아가다가 건물까지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여자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현관문을 탁탁탁 하면서 열라고 해요. 문을 두들기고 1분 동안 앞에 서성이다가 결국 가는 게 CCTV에 찍혔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자기 딸 아이가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되어서 사당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다. 근데 그분도 딸 부모이기 때문에 치안이 가장 걱정이 돼서 저도 대로변에 있는,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상주에 있는 대단지의 오피스텔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연식이 아니라 치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어도 경비 아저씨가 24시간 상주에 있는 오피스텔이 중요한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만큼 세상이 흉흉하고 20, 30대 여성들이 치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여자들이 더 본능적으로 잘 고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도 봐요. 상가 안에 있는 화장실이랑 상가 밖에 복도를 지나서 있는 화장실이랑 여성분들이 느끼는 차이는 커요. 강남역 화장실에서도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젊은 미혼 여성분들은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치안이 좋은 오피스텔은 어떤 오피스텔들이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대로변에 있어야 돼요. 대로변에 있어서 귀갓길이 안전해야 돼요. 근데 대로변도 다 똑같은 대로변이 아니에요. 인도가 넓은 데가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괜찮죠. 그런데 뭐 남부터미널이나 방이동 같이 유흥가, 모텔 시설들이 많은 데는 밤늦게 귀가를 하게 되면 분명 술 취한 취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 취객들을 보면서 귀가하는 게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치안을 많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세권이 중요한 이유가 뭐 걸어가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여기서 너무 멀어지다 보면 귀갓길이 길어지게 되죠. 가는 길에 어스름한 골목도 있을 거고 좀 무서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갓길 동선이 아주 짧은 오피스텔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귀갓길이 없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바로 지하철 출구가 건물 안에 있는 거죠. 신당역, 청계천, 두산이브가 그렇고 마구에 있는 보타닉 오피스텔도 그렇고 뭐 강남구청역에 있는 SK허브 블루 이런 데도 있고 서울에 찾아보면 지하철 출구가 건물 내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오피스텔들은 그래서 제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귀갓길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합정역에 마포 한강 푸르지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딜라이트 스퀘어라는 복합몰이 있는데 그 복합몰 안에 지하철도 연결되어 있고 스타벅스도 들어있고 교보문고도 들어있고 네일아트샵, 그 다음에 뭐 디저트샵, 맛집 다 모든 게 있어요. 집으로 가면서 지하철 내려서 비 한 방울 안 맞고 밥 먹고 디저트 사고 책 보고 집에 가서 한강뷰 쫙 보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원룸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3억이에요. 3억. 전세가도 3억입니다. 물론 그렇게 비싼 전세지만 20, 30대 미혼 여성 직장인들은 그만큼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치안도 좋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으니까. 얘기가 잠깐 샜는데 치안에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1층 현관 게이트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현관을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는 도어락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열려 있다면 아무래도 입주민들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필연적으로 상가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공유하고 복도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가 이용 고객들이 못 들어오게 분리해 놓은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괜찮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도어락을 잘 관리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층 현관에 경비 아저씨가 상주해서 그거를 봐주시냐.
일과 시간에만 상주하시는 데도 있고 24시간 상주해 주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게 작은 차이지만은 여성 임차인한테는 아주 큰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실 오피스텔 보면은 그런 거 안 봐요. 엘리베이터가 빠르네? 야, 이거 샤시가 LG 거네? 마루가 튼튼하네? 뭐 싱크대가 튼튼하네? 이런 거를 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샤시 이런 거는 크게 판단하지 않고요, 건축물이 멋있다 이런 건 보진 않아요. 안에 내부 주방 싱크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싱크대 동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지, 혹시 세면대가 건식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건식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화장품을 놓을 수 있는 화장대가 있는지, 뭐 수납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봐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걸 안 보고 넓다, 좋다 주차는 뭐 자주식 주차네, 여기 근처에 뭐 담배 살만한 편의점 있나,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좋은 오피스텔 고르는 거를 물어보셨는데, 투자자로서 따져봐야 될 것도 있지만 임차인, 그러니까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따져봐야 될 게 많아요. 왜냐면 오피스텔의 매수자의 90%는 투자자예요. 실거주하려고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을 보긴 했지만 아주 가끔 봤어요. 그리고 한 10%의 실거주자도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자녀가 서울에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만 잠깐 살려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내 딸한테 월세방, 전세방 하는 것보다 오피스텔 매수하고 거기서 이제 거주가 끝나면은 다시 되팔고 나가는, 지방에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실거주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20대 30대 여성이 주요 임차인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짐이 많이 없어요. 가구들은 오피스텔에 다 이미 있고, 제일 큰 짐이라고 해봐야 매트리스 정도? 이분들은 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사비를 조금 주면은 명도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사비를 뭐 한 달치 월세를 준다던가 해서 명도를 해서 공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임차인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 이제 그런 투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명도가 쉬운 이유가, 결혼을 하시면 나갑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잠깐 사시는 데가 오피스텔인 거예요. 새로 나가면은 공실이 나서 또 전세가를 새로 맞출 수 있고, 그런 점이 아파트 투자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는 임차인들이 명도 저항이 강해요. 왜냐면 내 자식들이랑 내 와이프가 사는 데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안 나가려고 버티십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1인 가구이고 짐도 많이 없고 어차피 결혼해서 나가기도 하고 몸이 가볍습니다, 임차인들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투자하시면 좋고요. 임차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또 전세대출 제도를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 여성 임차인을 공략하자,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곧 좋은 오피스텔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